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이제 최재형이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최재형이가 이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을 해서 수심위가 이제 검토를 한 대목은 4가지 제목인데요. 4가지 제목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그 다음에 주거 침입,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요 4가지 혐의로 되어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8대7로 기소해야 된다. 이 의견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기소 처분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도 또 최재형이도 요거는 청탁성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냥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충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중앙지검의 결론이 뭐가 될지 이제 관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시간이 되면은 김여정이가 또 대미 경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항에요, 미국의 최신의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왔어요. 요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은요, 지금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과 관련 임원들이 또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발했어요.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 때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이 삼성물산 합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합병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이 법원의 이 소송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차분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적으로요. 오늘 이제 그 대검에서 수심위가 열렸는데 무려 8시간 이상 아주 심층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1시가 다 돼서야 이제 끝났어요. 자, 그리고 그 정도 진통을 겪었는데 그 진통을 겪은 혐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청탁위법 위반이냐, 즉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어 있거든. 즉 이 김영란법 위반이 되려면 이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토론이 심각하게 진행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 하면요, 사전에 한 30쪽 정도의 자료를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양측 모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 수심위 위원들이. 자, 그래서 맨 먼저 검찰에서 1시간 정도 PPT를 띄워놓고 내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수사팀 결론은 그거잖아요.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그리고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혐의가 없다. 따라서 불송치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 중심으로 쭉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청탁 대가성이 뭐냐? 이 직무 관련성이 뭐냐? 이거는 이제 김창준 전 연방하원이었는데요. 김창준 전 연방하원도 이 사건 때문에 참 굉장히 좀 언짢은 마음을 많이 가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창준 연방하원이 연세가 좀 있거든요. 한 80 중반이 조금 넘었나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사후에 국립묘지를 가고 싶다.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을 시켜달라.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자문으로 좀 위촉을 해달라. 요 2가지가 있어요. 요 2가지를 지금 이제 이 청탁한 거. 이게 대통령 직무하고 관련됐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TV 송출을 제기한 거. 통일 TV. 요 3가지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최재형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대개요, 피의자 이런 사람들은, 피고인 이런 사람들은 나는 죄 없어.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최재형이는 아니 내가 죄가 있다니까요. 내 죄 있는 걸 좀 인정해 주세요. 요렇게 수심위에 요청한 거예요. 왜? 중앙지검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전혀 없고, 만나자고 한 것은 그냥 이 선물을 준 거는 만나는 데 써먹기 위한 수단. 여기에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 예, 그래서 요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최재형이는 요런 지금 이 김창준 의원,
그다음에 이제 통일TV 이와 관련해서 이거 전부 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요거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다고, 나를 처벌해야 돼.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이 공범관계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처벌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피의자가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거기에 써먹어야 되는데, 요 변호사는 거꾸로 처벌 좀 해주시오. 야, 이거 완전히 코미디화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틀, 정상적인 이게 법적 이게 대결이 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참 이상한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래서도 이게 최재형이가 개인이라면 저 죄 없어서 다행이네. 아이고, 미국 돌아가는데 아무 부담이 없네. 편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시민권자니까. 그런데 죄 있다고 우겨댄 거예요. 그것도 변호사까지 사서. 이 변호사는 류재율 변호사인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찾아봤더니 고려대 법대를 나왔네요. 자, 고대 법대를 나온 이제 변호사인데, 그래서 변호사가 웃기게도 말이죠. 요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이제 죄가 있다. 죄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제목으로 돼 있어요. 청탁금지법, 명예훼손법, 주거침입죄,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서 아주 난상 토론이 이어져 가지고요. 8대 7이니까 굉장히 토론이 센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유재율 변호사가 가서 질문 답변을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검찰 2번 부른 거예요, 검찰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이런 오늘 심의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8대 7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은 1대 14, 1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거침입과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앙지검에서는 왜 이게 혐의가 없다고 되어 있느냐? 자, 우선 대통령이 이 선물을 주고받은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야, 사전 사후에 이제 사전에 이제 알았어야 이게 최소한도 직무 관련성에 연결이 되는데, 설령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김창준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국정자문회 의혹, 요거는요, 이 김창준,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한테 최재형이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밑에 보좌관한테 얘기한 거예요. 보좌관한테 얘기했는데 밑에 보좌관이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우선적으로 이 관련 부처인 그러니까 이제 보훈부, 국가보훈부에 먼저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당연히 보좌관이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아는 다음에 영부인한테 이제 보고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물어본 상태만 있었지,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보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최재형이는 직무 관련성을 갖고 대가성을 노리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전혀 아는 게 없어.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죄가 되냐, 이 말이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도 그는 죄가 없어. 그래서 불성취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저는 중앙지검의 의견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류재율 변호사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수심의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바로 이제 북한 공작기관이 배후에 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죄가 없다, 있다. 뭐 죄가 있다고 증명하는 것도 정말 매우 이례적인 게 아니라요. 이건 뭐 단군일의 처음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깠어야죠. 요거를 무기화시키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억제에 위한 무기로 써먹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간을 끌어가면서 계속 이슈화시키는 거. 요게 북한 공작기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느 개인이, 그렇잖아요. 어느 개인이 그거를 계속,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더군다나 최재는 이미 북한을 수차례 다니면서 북한으로부터 충성 맹세도 하고, 이거 간첩들이 하는 게 충성 맹세예요. 공작관이 말이죠, 포섭해서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하지만은요, 충성 맹세 서약을 한 겁니다. 요 최정희 인간은 충성 맹세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요런 내용을 보면은 이건 공작기관의 배후가 맞다, 배후설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흔드는, 그래서 이제 반정부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종북 지하 세력들 올라와서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위까지 신청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거침해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전부 만장일치로 아니다. 이건 기소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는 이제 6가지 혐의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 거예요.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 직권남용, 그 다음에 뇌물수수, 이런 걸 했는데 이 6가지 모두가 전혀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어요. 그러면은 요 현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탁금지법이 이제 오늘 수심위는 있다. 예, 그는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렸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수심위도 중앙지검하고 똑같이 없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치면은 2대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최재형 거,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거, 이렇게 두 개 돼 있잖아요. 근데 중앙지검 수사는 둘 쪽을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하고 중앙지검. 그리고 이쪽은 이쪽만 지금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수사심의회에. 그래서 2대1로 유리하다. 우세다. 이렇게 이제 유불리를 떠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 중앙지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앙지검 입장은요, 심야 입장은 뭐냐? 수사심의회, 2개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참고로 해서,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결론은 제가 보기에 우선 2개 이 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라고 한 점, 이것도 이제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수사심의의 의견이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거든요. 관련 이 법규에. 자,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더 하나는요. 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이번 최재형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어. 그래서 8대7로 기소해야 돼. 이렇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설령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소한다고 보니까 법을 찾아봤더니, 청탁금지법에 받은 사람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게 현행 법규의 미비점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루폴, 구멍이다 이거예요. 법의 구멍. 요런 거를 국회에서 이제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거 그러면 무슨 재판이라죠? 이거 여론 재판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다라고 한 최재형 수사심의의 의견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인정 안 해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관련 법규가 없는데 뭘로 기소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내는 게 뭡니까? 증거와 법리잖아요. 이 증거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새로운 녹음과 녹음 내용, 그리고 영상을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설령 증거가 또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공직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1회에 100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받으면 아니 됩니다. 라고만 되어 있지, 그런 경우는 처벌하면 됩니다.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없어요. 그거를 받으면 안 된다. 법규 위반이다는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하도록은 안 돼 있다 이 말이다. 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중앙지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한다. 지금 언론에서는 그래서 서울지방지검에 부담이 커졌다. 물론 부담이 커졌죠. 그러나 부담이 커졌다고 한들, 검찰은 법을 가지고, 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해석할 적에는 중앙지검의 최종 결론대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이호석이가 만들어놓은 후유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호석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요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대검 안에서 이제 수심가 있는데, 대검 밖에서는, 그러니까 최재형 측, 이 좌파 측 유튜버들하고 우파 측 유튜버들이 충돌하고서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측이야 김건희 여사 욕하는 거죠. 구속하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최재형이 구속하라고 이제 욕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져서 그 대검 밖에서는 또 오늘 또 난장판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또 이 최재형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이미 서울시청, 서울시 그러니까 의회 앞에 과거에 지금 이재명이가 2005년도인가요? 북한을 갔잖아요. 그래갖고 북한 여성들 3명의 여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항에 나온 여성, 그리고 또 이 학교 교실에 앉아있는 여성, 그리고 그리고 이 호텔 방 안, 뭐 술병이 잔뜩 늘어져 있었잖아요. 그 여성, 기억나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 자료화면을 또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여성들 그 사진은 제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찾지를 못했어요. 찾기는 했지만은 올리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요, 최근에 또 서울 시내, 그 당시, 김정은이가, 죄송합니다. 이재명이가 북한을 갔을 때, 이 북한 여성들하고 찍은 요 사진, 요것이 다시 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이 여성 편력이 심하잖아요. 이 설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설들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여성들 얘기가 다시 이제 또 플래카드가 또 올라갔어요. 지금 이재명이 북한 갔을 때 대접받은 여성들 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은 미인계를 꼭 쓴다. 그래서 그 당시 이재명이가 미인계에 걸려드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018년도 9월에 평양에 우리 재벌 총수들이 문재인 그때 동행해서 평양에 갔는데 평양에서 재벌들한테 이제 방 하나씩 줬잖아요. 근데 저라도 그렇지. 거기 왜 들어가서 삽니까? 또 언제 미인계 보내갖고 또 미인계 공작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2018년도 9월에 갔을 때 재벌들은 그 재벌 총수들끼리 한 방에서 그냥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생하면서. 요게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의 미인계 공작은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이제 플래카드가 이제 또 한 번 뜨는 바람에 이재명의 북한 여성의 정책. 그래서 요거는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공작술의 하나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활비에서 뛰는 여성도 여성이지만은 북한 정보, 왜냐면 이재명은 그 당시 이제 변호사였지만은요, 이 정치색이 굉장히 강하고, 이재명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남시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이 어디입니까? 경기 동부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그냥 북한에서 술집에 활기에 생활하는 여자는 또 물론 없지만 이거는 정보 요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보면은 굉장히 센 여성을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지금 사진은 지금 찾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여성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자, 요 여성. 요 여성. 자, 여성 보이시죠? 요 여성. 교실 안에 앉아있는 여성하고, 그 밑에 제복을 입은 여성. 요렇게 이제 요 여성들이, 지금 요 여성들이 이게 이제 평양을 이제 갔을 때 또 다른 이제 동정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여성들 플래카드가 다시 서울 시내에 또 뜬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 여성은 북한 공작기관의 여직원이다. 그래서 이 경기 동부연합이 진짜인 성남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는 정치 지향 인물이라는 것을 북한 정보기관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기 동부연합 측에서 북한한테 또 사전에 여기 이재명이가 가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변호사가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앞으로 할 사람이야. 이러니까 잘 대접해줘야 돼. 요런 또 은밀한 메시지를 서로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요, 요거는 틀림없이 북한 정보기관의 핵심 여직원이다. 자, 그래서 이 여직원을 미인계로 써가지고 제대로 이재명을 낚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대로 쭉 갔잖아요. 대선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성태 앞서갖고 800만 불이나 북한에 넘겨주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집요하게 이재명이 방북하려고 하는 의사도 여기에는
아니, 거기에 김명철까지 만나서 돈 준 거 아니에요. 북한 공작들과 총수, 연평도, 포격, 주범.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이재명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 맞지 않느냐.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김여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여정이가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아주 최신 잠수함인데, 버몬트함이 부산항에, 부산 우리 해군기지에 이제 해적사 기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또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추진 잠수함, 요거는 이제 우선 버몬트함, 요게 이제 요 하면, 요 한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버몬트함이, 함정이,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최신의 잠수함이니까, 김정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길이가 무려 115m, 폭이 10m 정도의 최신의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부산 그 해적사 기지에 들어오게 된 것은 군수 적재 그리고 승조원 휴식을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전략적인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김여정이 이제 이 공개 담화를 보면은요, 이 버몬트함, 여기에 버지니아급인데요. 이 버몬트함에 이제 부산 입항에 반발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핵 전쟁 억제력은 한계 없이 강화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조선반도 쪽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요런 이 북한의 핵 전략 자산의 핵 능력과 가까이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 질량적 반복적으로 고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키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최근에 ICBM 미니트맨 3 그리고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1 레이더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공개했거든요.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핵 잠수함까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3대 핵 전략 자산을 모두 꺼내들었다. 요거를 비판하면서 질량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가겠다. 이러한 위협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조선반도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모든 항과 군사기지가 안전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미국은 결코 안전의 대명사가 아니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여정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중에서는 이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요게 제일 핵심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미국 쪽으로다가 계속 발신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더 이상 핵 비핵화 요 협상을 한다고 하지 말아라. 예, 요거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 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